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올하는 봄은 안 오고 눈이 내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겨울이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추운 겨울을 잊을 만한 따끈따끈한 신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자동차는 캐딜락 XT6입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국내 판매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좀 가치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딜락은 확실히 도로에서 눈에 띄는 자동차예요. 단순히 판매량이 적어서 눈에 띄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자동차 사이에 딱 한 대만 있어도 빛을 발하는 그런 디자인,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네, 제가 맨 처음에 캐딜락을 보고 우아했던 기억이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제 CTS 모델이 나왔을 때 정말 미래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였고, 다른 브랜드와는 정말 차별성이 높은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캐딜락은 그 기본적인 디자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스칼라 컨셉트를 내놓으면서 좀 미래 캐딜락 이런 청사진도 제시를 했는데, 그때의 디자인 요소가 이 XT6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같아요. 일단 세로형 램프들을 조금 더 강조시키고 선이 부각되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XT6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은 이 램프 디자인 자체가 기존의 모델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램프를 좀 더 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자동차에 LED가 적용이 되면서 우리 LED 넣었어 라고 막 강조를 하면 디자인들이 유행을 끌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LED를 통해서 조금 더 헤드램프를 얇게 좀 미래적으로 만드는 게 트렌드입니다. 주간주행 등은 이 세로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XT6의 얼굴은 이 차후에 도입되는 여러 캐딜락 SUV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될 예정이에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여느 캐딜락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 안쪽의 꾸밈들이 확실히 더 남성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예쁘게 잘 꾸며져 놨습니다. 그리고 차가 굉장히 큰 자동차고 SUV인데 지상고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 이 범퍼 하단까지 이제 길게 디자인이 돼 있고, 네, 이 아래쪽 부분도 크롬으로 마감하면서 조금 더 디자인 포인트를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각이 살아있고 이 선들이 쭉쭉 뻗어져 있어요. 특히 이 가운데 선은 이 뒤에까지도 이어져 있는데 이 아래쪽 부분까지 완벽하게 차를 휘감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엔진이 굉장히 단촐하네요. 상당히 조그만 느낌이 들어요. 이제 지구상에 얼마 안 남은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3.6L V6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고, 워낙 그 미국 분들이 터보 엔진보다는 자연흡기 엔진을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좀 배기량이 높은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V6 엔진도 계속해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바로 변속기 위쪽에 위치를 했고요. ECU까지도 옆에 붙어져 있습니다. 배터리도 꽤 큰 AGM 배터리, 좀 비싼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중형 SUV부터도 뭐 쓰기 시작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된 플랫폼이긴 하지만 개선을 하면서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들은 굉장히 엄격한 충돌 평가 테스트를 거칩니다. 보험협회 안전도 테스트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라에서 실시하는 NHSTA 이 충돌 테스트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짤 때도 다양한 변수를 더 생각하면서 프레임을 짤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골격이나 이런 부분이 좀 튼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XT6는 굉장히 큰 자동차예요. 에스컬레이드의 동생인데 동생이 정말 큽니다. 남들의 형만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SUV라고 하는 뭐 팰리세이드, 뭐 GV80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길이는 5050mm고요. 높이는 1750mm예요. 쉐보레 트래버스와 플랫폼을 공유하는데, 쉐보레 트래버스는 뒷부분이 조금 더 깁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외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균형감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뒷부분을 조금 잘라냈어요. 네, 트래버스 그리고 XT6, XT5 등에 적용되는 이제 GM의 새로운 플랫폼은 전륜구동 기반이지만 좀 앞쪽에 오버행이 짧게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륜구동 모델이지만 이런 비례감 그리고 비율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캐딜락은 일단 선을 중요시하는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옆에도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두껍게
저 앞에서부터 끝단까지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다소 밋밋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이나 저 팬더 부분에 엠블럼과 별도의 이 크롬을 장식도 눈에 띄고요. 보통 이 윈도우 라인까지도 크롬으로 휘감는 경우가 많은데 캐딜락은 이제 볼드라는 디자인 언어를 좀 강조한 적도 있고 남성적인 면을 굉장히 내세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냥 멋있게 검은색으로 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쪽 타이어는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21인치까지도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미쉐린 프리미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뒷바퀴에도 동일하게 23555 사이즈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맥퍼슨 스트럿을 쓰는 것, 그리고 뭐 브레이크 시스템, 뒤에 5링크 서스펜션,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 직경, 이런 것들은 트래버스와 전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캐딜락은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선, 그리고 세로획,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의 디자인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된다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모습 디자인과 뒷모습 디자인,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 그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뒷모습도 마치 앞모습처럼 기역자로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로로 굵은 선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바로 수입되는 모델이라서 방향지시등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호불호가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이 캐딜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램프 점등이 잘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램프와 램프 사이는 크롬으로 길게 이어져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과 뒤에 엠블럼은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고, 옆면에 팬더에 붙는 엠블럼은 흑백이에요. 뒷 범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길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큼지막하게 머플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머플러는 진짜로 구멍이 뚫려져 있는 머플러고요. 재밌는 부분은 뒤를 비춰주는 후방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 이 위쪽에도 카메라가 하나가 더 달렸습니다. 이 위에 있는 카메라는 룸미러를 통해서 이제 뒤에 영상을 볼 수 있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카메라입니다. 네,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으로 열리고요. 3열까지 있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3열이 세워져 있으면 이 정도의 공간을 쓸 수 있는데, 트래버스는 한 이 정도까지는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의 공간은 뭐 일반적인 3열을 가지고 있는 SUV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트렁크 공간입니다. 대신 이 아래쪽 부분에 짐을 넣을 수 있는, 그래도 여기도 꽤 넉넉한 공간도 숨어져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3열이 이렇게 세워지고요. 접는 것도 가능하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대신 좀 원터치는 아니에요. 꾹 누르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트가 접히고요. 3열을 접어놨을 때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5인승 SUV의 공간보다도 조금 더 넓은 편이에요. 짐을 차에 넣을 때는 이 공간만으로도 거의 충분합니다. 네, 뭐 2열을 접게 되면 평평한 공간이 나오는 건 물론이고 너무 넓죠? 뭐 거의 방 한 칸 수준이에요. 뭐 눕는 것도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뭐 차박 얘기하시는데 차박을 하려면 사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기다 저 이부자리만 깔면 평평하기 때문에 뭐 허리 베길 일도 거의 없을 것 같고, 2명 정도는 너끈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네, 2열에서도 뒷좌석을 접을 수 있는 버튼이 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3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오를 수 있어요. 아이고 허리야. 네, 뭐 실내 공간이 넓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 3열의 구성 자체가 좀 다른 차들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등받이가 굉장히 서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거의 세단의 뒷좌석 수준으로 살짝 눕혀져 있어요. 이 좌석에 앉는 기분 자체는 썩 괜찮습니다. 네, 머리 공간도 생각보다는 좀 여유로운 편이고요. 이 어깨 공간 자체도 옆 사람과 막 어깨를 부딪히면서 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네, 그리고 USB-C 타입도 존재를 하고요. 뒤에는 12V 단자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컵홀더까지 있습니다. 갖춰놓을 건 다 갖춰놨어요. 그리고 위에 송풍구도 있네요. 자, 그러면 2열 한번 세워보면, 자, 2열을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2열을 가장 뒤로 밀어놓은 상태예요. 슬라이딩으로 밀어놓은 상태인데, 자,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고 딱 정자세로 앉게 되면 살짝 공간이 남아요. 한 5cm 정도의 공간은 남는 것 같습니다. 주먹 하나는 안 들어갈 정도예요. 제가 키가 175 정도 되는데 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뒷좌석 시트가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이 앞쪽의 시트도 그렇게 부피가 크지 않고 옆창도 시야가 좋고 제 가슴이 여기 위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위에 썬루프까지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일단은 크지 않습니다. 2열 시트를 앞으로 조금 더 밀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한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는 구색으로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누군가를 태우고 도심에서 조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장거리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경차 수준의 뒷좌석 공간, 뭐 그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넉넉해 보이진 않죠. 지금은 시트를 가장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시트는 가장 뒤로 밀어 놓은 상태고요. 시트를 가장 앞으로 밀어 놓은 상태에서도 뭐 그렇게 협소한 공간은 아닙니다. 자, 시트를 밀어보면 이제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확실히 엄청 넓어진 공간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등받이 각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등받이 각도가 엄청나게 기울어지네요. 뒷좌석은 이중 접합유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두꺼운 유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방음 측면에서도 좀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분위기 자체가 블랙톤으로 꾸며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뭐 안락한 느낌도 들어요. 스웨이드 재질과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요. 손이 주로 닿는 부분들은 전부 가죽으로 꼼꼼하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핸들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게 꾸며놨고 카본 파이버를 사용한 부분도 특징이에요. 네, 그리고 보스의 퍼포먼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보스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우수한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그 시트6에 적용하는 파나레이보다는 조금 밑에 그레이드지만 지금 일반적인 보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오디오 시스템이에요. 네, 가운데 쪽에 암레스트도 있고 이쪽 부분에도 사람이 앉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안전벨트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헤드레스트가 없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온도 조절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열선은 지원하는데 뭐 통풍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요. 네, 밑에 USB 포트가 있어요. C타입까지도 있네요. 두 개를 같이 놓는 게 지금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밑에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지갑을 넣어도 되고 뭐 물통이나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겠죠. 굉장히 좀 실용적인 수납 공간이네요. 네, 몇 가지 구성들은 쉐보레가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8인치 디스플레이 안의 UI들은 쉐보레가 공유하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쓰여진 소재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뭐 스티어링 휠의 가죽, 그리고 시트의 가죽은 영국의 고급차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가죽 자체도 부드러운데 이 쿠션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타도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XT6의 스포츠 트림에는 이런 식으로 실제 카본 파이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색상도 별도로 넣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가가 조금 더 비싼 트림이에요. 네, 센터 콘솔 쪽을 보시면 인조 가죽으로 감싼 부분도 있고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쪽은 이제 푹신한 소재, 소프트폼 소재가 사용이 됐고 이쪽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을 인조 가죽으로 감싼 부분,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데 이것들이 마치 하나의 소재처럼 보이게끔 디자인을 꼼꼼하게 잘 해놨습니다. 자, 계기판은 가운데 부분에 이제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LCD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 계기판 부분들은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자, 가운데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꽤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냉각수, 온도, 배터리 전압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륜 구동 시스템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표시가 되고 있죠. 네, 센터 디스플레이도 쉐보레 여러 아이콘들, 쉐보레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별화를 덜 한 것 같고 이 크기 자체는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커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뭐 한 16인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금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베젤 부분들도 좀 큰 편이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60도 어라운드 뷰를 보여주고 후방 카메라도 보여주는데 해상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어요. 트레일러가 도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할 수 있고 마치 3D처럼 보이게끔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어 레버는 전자식입니다.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약간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쓰기도 상당히 편한 기어 레버입니다.
네, 아래쪽으로 조그 다이얼과 볼륨 다이얼이 있습니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예쁘진 않지만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좀 편리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공조 시스템 부분을 이 밑에 쪽으로 빼놨는데 터치처럼 생겼는데 터치는 아니고 실제로 물리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딸깍하죠? 실제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휴대폰을 그냥 넣으면 되고, 이 면적이 조금 있고 이 안쪽으로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뭐 발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고요해요. 네, 가솔린 SUV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고 미국 브랜드들이 상당히 잘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소리와 진동이 적은 게 전부가 아니라 자연흡기 엔진과 상당히 부드럽게 촘촘하게 기어비가 연결되어 있는 9단 변속기가 주는 평온함들이 있어요. 이 터보 엔진처럼 한 번에 토크가 몰려서 나온다거나 순간적으로 힘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도 없고요. 굉장히 선형적으로 힘이 쭉 올라가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이질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자, 이 파워트레인은 트래버스와 공유를 하고 있는 파워트레인이에요. 3.6L 자연흡기 엔진과 이제 GM과 포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9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트래버스와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거는 이 파워트레인 자체가 내는 느낌의 차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자동차의 무게, 크기 이런 것들이 주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반응까지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분을 많이 쓰고 있지만 비슷한 차라고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단 굉장히 묵직해요. 이거는 자동차의 무게가 주는 영향도 있을 거고,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꽤 무거운 편입니다. 마치 머슬카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묵직함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XT5를 시승했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캐딜락의 SUV들이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노면에서 불필요한 잔진동들을 이 실내로 유입시키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기본기가 탄탄해야 가능한 부분이고, 네, 불규칙한 도로를 굉장히 평탄한 도로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서스펜션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고, 타이어나 뭐 시트 이런 부분에 안락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캐딜락이 확실히 전통적인 미국의 럭셔리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것 같고, 마치 세단을 타는 것처럼 상당히 편하네요. 참고로 액트6는 트래버스와 마찬가지로 전륜구동을 베이스로 하는 SUV예요. 네, 간소한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이 뒷바퀴에 붙은 자동차예요. 지금 계기판을 통해서 이 4륜구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보통은 이런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차들이 기본적인 뭐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 전개 그리고 방향 전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뒷바퀴에도 힘을 즉각적으로 주는 시스템들이 많거든요. 액트6의 투어 모드에서는 일단은 앞바퀴로만 움직입니다. 이건 좀 효율적인 부분, 효율을 위해서 앞바퀴 한쪽만 구동시키겠다는 GM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대신 주행 모드에 AWD 모드가 있어요. 자, AWD가 활성화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4륜구동 시스템 뒷바퀴에도 구동력을 보내주는 그런 모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이 V6 엔진은 314마력의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37.5kgm에 달합니다. 힘이 쭉쭉 이어진다는 부분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300마력이 넘는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힘 부족을 논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인상적인 부분이 나왔던 게 이 소리 부분. 특별히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들어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엔진 소리예요. 이제는 정말 듣기 힘든 자연흡기 엔진의 소리가 들리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의 반응도 꽤 좋은 편입니다. 이 GM이 쓰는 9단 변속기가 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변속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차라리 이제 10단 변속기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 이 차의 성격과는 잘 맞물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반응이 이렇게 신속하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패들 시프트로 조작할 때는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네, 엔진 회전수가 먼저 높아지고 힘이 뒤늦게 붙어서 가속이 되는 느낌도 별로 없고, 제가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다운 시프트나 업 시프트를 할 때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확실히 트래버스와는 많이 다릅니다. 트래버스도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고, 고속으로 달릴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편안한 느낌, 평온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좀 이 주행에 있어서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SUV인데, 이 CT6는 그거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고 훨씬 더 좀 성숙한 느낌이 들어요. 정중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냥 차체 길이도 조금 더 달리기에 최적화가 된 느낌이 있습니다. 트래버스는 뒤가 조금 더 길거든요. 근데 CT6는 좀 이 달릴 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느낄 수 있는 이 뒷부분들을 좀 싹둑 잘라놓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러 요소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V4라고 또 뜨죠. 그러니까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V6 엔진에서 실린더 2개를 비활성화 시켜버립니다. 실린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지금 4기통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가속 페달을 안 밟고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78, 80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발을 대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 가속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속도를 다시 높이니까 V6 엔진 실린더 2개도 마저 쓰기 시작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린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입이 잘 된다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이렇게 평탄하게 달릴 때는 한 5에서 10% 정도의 연료 효율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고 차간 거리도 조절할 수 있죠. 다만 차선을 스스로 유지하는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명히 차선은 인식하고 있어요. 전방 카메라가 차선을 보고는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도 뜨네요. 아쉬운 부분들만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딜락은 사실 이 XT6에 적용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화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국내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빨리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트렌드가 기술들 빨리빨리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멈칫멈칫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안전장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조금이라도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서둘러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캐딜락도 좀 도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파워트레인은 특히 엔진 같은 경우는 숙성이 굉장히 오래돼 있고, 구단 변속기도 무난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크게 막 어떤 부분에서 두드러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저도 요즘 터보 엔진에 좀 길들여져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순간적으로 가속할 때 힘이 폭발적으로 한 번에 나오는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토홀드가 없다는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네, 캐딜락은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SUV 라인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XT5와 에스컬레이드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이제는 XT6를 중심으로 상반기 중으로 XT5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XT5보다 조금 작은 소형 SUV라고 할 수 있는 XT4도 새롭게 출시할 예정입니다. 캐딜락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잘하던 세단 외에도 SUV 라인업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SUV 세그먼트를 확장하고 있어요. 국내에는 일단 에스컬레이드가 한정 판매를 했었고 XT5 모델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XT6도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XT5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XT5보다 조금 크기가 작은 XT4 모델도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단순히 SUV 라인업만 늘리는 게 아니라 세단 라인업도 보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CT4 모델과 CT5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성 있는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캐딜락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차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레스 김상명이었습니다.